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0학년도 9월 모평. 주제 통합, 역사, 영화 두 개를 합쳐놓은 지문인데 상당히 쉽다. 뒤에 문제에도 나오는 서머스비라는 헐리우드 영화가 나오고 가장 잘생겼다는 리처드 기어라는 남자 주인공, 조디 포스터라는 다재다능한 배우, 영화 감독도 하고 뭐 글도 쓰고 뭐 하여튼 엄청난 여자. 쉬운 거 쉽게.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과거 사실과 직접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 사료는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성 때문에 역사학이 학문이 될 수 있고 역사는 끝없이 다시 서술된다.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되지 않은 과거와 만날 수 있다면 역사학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근데 그럴 리가 없지.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글을 활용했는데 이것저것 다 사료로 활용될 수 있고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중에서도 미시사 연구에서 재판 기록, 일기, 편지, 탐원서, 설화집 등 서사적이라는 건 줄거리를 갖고 있는 이 뜻이지.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있는데 역사는 주로 문헌 사료를 활용했고 역사가들은 새로운 걸 발견하려고 노력했고 그 중에서도 좀 사소해 보이는 이런 것들도 역사학에서 끄집어내고 있다. 별로는 없네. 자, 시각 매체 확장은 이런 사료를 다양하게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영화, 문헌 사료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인데 영화는 도상적 기호가 되고 도상적 뭐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이거지. 닮은 꼴 그림, 그래서 도상적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지표적 기호, 피사체가 있었다는 걸 지시하는 어떤 뭐 영화에서 핸드폰을 찍었어. 그러면 여기는 핸드폰이라는 물건이 있었다는 걸 지시해 주는 거지. 그 얘기야. 뭐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외우면 돼. 문헌 자료는 추상화, 상징적, 영화는 도상적, 지표적. 이러면 간단하지. 단순 이항분류니까. 그럼 영화는 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하고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두 축을 이룬다. 그래서 첫 번째,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는 영화라는 매체로 역사를 해석한다. 앞에 게 우선이라 이게 메이저. 역사를 하는데 영화를 매체로 하겠다. 그럼 거꾸로 이제 보겠어?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에 담겨있는 역사적 흔적을 검토한다. 별 얘기 없네. 영화는 주로 허구를 다루기 있기 때문에 역사 서술과는 거리가 있다. 당연하지. 역사는 히스토리, 있었던 일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영화는 기본 베이스가 뻥이지. 역사가는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한다. 역사가는 그야말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항상 의심을 해야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을 기록했는가. 그러나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 서술에서도 허구가 배격되어야 할 대상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뻥이지. 그러나 그 뻥이 뭘 갖고 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더라.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 예를 들어서 명량 뭐 이런 영화를 봤더니 당연히 그 명량 영화는 순수한 창작물이야. 그렇지만 그 안에 거북선이라든가 뭐 이순신의 옷이라든가 당시의 무기들은 어느 정도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더라. 더 나아가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는 서술이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이거를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마지막 부분을 A로 묶어놨고 별 얘기는 없어.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대안적 역사 소설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 한국 영화 관객 동원 1위 영화가 혹시 뭔지 아나? 뭐냐면은 무려 이순신 장군이 나왔던 명량이라는 영화가 이게 아마 1,800만 명인가? 엄청난 관객을 동원했지. 그러나 허구지. 그런데 그 영화를 통해서 사료의 원천, 그 맨 첫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순신 장군님이 고문 받는 얘기가 나와. 그 고문의 디테일은 사실 역사책에는 없지. 근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뭔가 깊은 뜻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원균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방해를 했군. 뭐 이런 대안적 역사 소설.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의 역사 디테일을 보여주니까. 자, 이렇듯 영화는 공식 역사의 대척점. 그러니까 공식 역사는 그야말로 있는 사실만 갖고 해야 되는데 그 반대쪽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게 영화니까. 그 반대편에 있다. 하지만 역사적 의식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지. 쉬운 문제 갑시다. 전개 방식 어떻게 했냐? 전체 내용이 뭐냐? 영화의 사료로서의 특성, 그 다음에 가능성. 사실은 거의 끝부분에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한 거지. 쉬운 문제. 위글 이해로 적절.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문헌 자료를 기본으로 쓰는 게 역사학인데 그 역사학은 기존의 사료를 A의 시각으로 봤는데 B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이것도 역시 사료의 발굴이다. 첫째 단락에 있는 내용. 나머지는 뭐 너무나 쉽게 이렇게 걸러내니까. 보기로 나와가지고 되게 뭐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글자 맞추기. 가는 뭐라고 했냐면 허구 속에서 시대 상황을 발견한다. 허구 속에서 판소리라는 허구에서 당시 글자도 그대로 줬잖아. 당시의 시대적 상황, 당시의 음식 문화. 소설이란 허구에서 당시 상업활동과 관련된 내용. 그냥 주워 먹으라고 주는 거고. 나는 뭐였어? 과거,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허구를 활용했다. 그래서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쓰려고 하는데 당연히 책이 없지. 그래서 허구의 이야기, 설화집에서 보완하였다, 차용했다. 그대로 주워먹는 문제. 자, 기억은 뭐냐? 역사가들은 허구의 가능성을 항상 의심했다. 그 관점에서 A는 뭐였어? 아까 맨 끝에 영화가 역사 서술의 주체다. 이게 A였지. 근데 기억은 뭐야? 그거 항상 의심해라. 그래서 답은 5번. 기억이나 구술은 거짓이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증을 먼저 해라. 의심하고 확인해라. 그냥 그대로 요 말을 갖다 준 거. 자, 마지막으로 보기를 굉장히 길게 줬는데 문제는 엄청 쉬웠지. 자, 보기를 보니까 프랑스 영화 마르텐 게르의 귀향, 미국 영화 서머스비 두 개를 갖다 놓고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 마르텐 게르의 귀향은 역사를 그대로 복원하려고 좀 노력을 한 거고 16세기 이거를 미국에서 가져다가 이야기 구조는 그대로 두고 역사는 하나는 프랑스고 하나는 미국이니까 그렇게 바꿔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복원한다기보다는 미국 남북전쟁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반영했다. 자, 답지를 보니까 실화의 바탕을 둔 마르텐 게르의 기양, 가공의 인물을 재구성한 서머스비, 하나는 실화, 하나는 가공의 인물.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어렵다가 아니라 가공의 인물 허구일지라도 뭐라고 했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가능성이 있다. 둘 다 역사적 개연성을 바탕으로 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지. 결국은 이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 어휘 문제, 결합. 자, 전체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해 줍시다. 자, 이 글은 영화와 역사의 관계를 설명했고, 역사 서술에서 영화는 사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영화는 도상적, 지표적 기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역사 형성에 기여한 가능성이 있다.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역사, 영화 둘 다 매우 소중하고 재밌는 것들이지. 흥미를 갖고 지문 얼른얼른 파악하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